누구나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받지 못하고 있는 줄조차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오늘 안내드릴 내용 모두 확인하시고 내년부터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을 향한 정부의 지원 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지급 방식이 바뀌기도 하고 지원 대상이 확대 또는 축소되기도 하는데 신청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필요한 지원을 필요한 때 신청해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필요할 때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인데요. 시행 여부를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개선되는 내용들이 발표되면 잘 숙지하고 내용이 바뀜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될 수도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도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지원 제도가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지만 신청 방법이 어렵고 엄두가 안 나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층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는 신청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지원금 형태도 여전히 있지만 점점 온라인 신청을 통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국무조정실의 적극 행정 우수 과제로 선정된 제도인데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낮추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실거주지 신청 제도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실제 실거주지 신청 제도를 통해서 복지 신청이 가능해져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분들도 계신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실거주지 신청 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복지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주소지 제한으로 관할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직업 특성상 이동이 잦은 경우도 있고 불가피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관할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신청이 실거주지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급여, 교육급여, 가사간병 방문 지원 등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실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제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합니다. 만약 보완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고 서류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안내하고 급여 결정 후 통지합니다. 혹시 그동안 주소지 제한으로 복지급여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 계시다면 올해 더욱 확대된 실거주지 신청제도 내용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복지급여 신청하셔서 불편함 없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니 그동안 관할 주소지 제한 등으로 급여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내용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년부터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5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하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됩니다. 정보 이심사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살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 관련 통보 서비스인데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지원 서비스이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이 어렵지 않으니 잘 확인해서 새로운 한 해 25년부터는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 피해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소중한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요. 모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지원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황당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 한 번쯤 접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내가 전입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의 유형 중 하나로 집주인이 몰래 세입자를 기존 집에서 전출시키고 다른 곳으로 전입시킨 후 대출을 받는 수법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신데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고 5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입신고 사실 통보입니다. 나 몰래 다른 세입자가 전입을 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건물 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두 번째는 세대주 변경 사실입니다. 세대주 변경 사실이 발생하면 전 세대주에게 해당 변경 사실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모르는 사이 세대주 변경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등록증인데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거나 재발급 사실이 발생했을 때 본인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는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입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나 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했거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발생하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다섯 번째는 주소 변경 사실입니다.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이 발생하면 전입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앞서 안내드린 5개 통보 서비스는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문자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